아제르바이잔하고 터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을 향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고위직들이 직접 만나서 이 핵과 관련된 그 협상, 회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그 이란을 향해서 직접 우리가 그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핵 관련 시설을 직접 공격하겠다 이렇게까지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지금 형국은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최종 어떤 구체적인 협상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적 행간을 읽어보면 아마 네타냐후 총리 이하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 이른바 리비아 해법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재 이제 이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얘기했어요. 그 최종 결과값을 위해서는 무력 행사와 무력 행사도 하고 협상도 하고 두 개 다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이건 대통령의 어떻게 그 독트린이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무력 행사도 하겠다. 하지만 협상을 먼저 하겠다. 뭐 약간 이런 구도예요. 근데 지금 그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리비아식 핵포기 모델은 뭐냐? 리비아식 핵포기 방안은 간단해요.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이란에 들어가서 감독하고 실행해서 모든 시설, 핵시설을 폭파하고 모든 장비를 해체해서 다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 리비아에서 그러니까 WMD 점단 해체 부대가 있어요. 미 육군 산하 안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통으로 갖고 오겠다는 건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대놓고는 얘기 안 했어요.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평화적 핵포기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야. 뭐 지난번처럼 뭐 JCPO에서 뭐 단계별로 이거 포기하면 경제 완화해주고 이런 무식한 게임 안 하겠다는 건데 현재 형세는 뭐냐면 이란은 협상을 이제 지연시키면서 핵무기화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필리버스팅하고 이제 핵무기를 빨리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또 속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인데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사실상 이거는 선제 타격을 위한 명분 쌓기다라는 분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체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게 평화적인 길이든 아니면 선제 핵시설 폭격을 가든 양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란을 향한 그 미국의 공격 소식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살고 있는 이란 국민들도 이런 뉴스를 분명히 듣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뭐 이란 정부가 해외 뉴스를 차단한다라고 해도 요즘 그런 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이란 국민들도 야 이러다가 또 미국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닐까. 이란 국민들도 굉장히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란 국민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이란 신정 체제와 국민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이란 국민들은 그 막 동네에다가 네타냐후 벽화까지 그려놔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호의적이고 네타냐후도 공공연하게 이란 국민들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하고 이제 그 정권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주로 이제 이런 주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해외 망명 이란 디아스포라들이죠. 뭐 레자 왕자가나 그쪽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른바 이란 핵 해법에 대해서 제3의 길 레짐 체인지 안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럼 신정 체제만 이제 와해시키자. 레짐 체인지를 하면 핵 문제도 딱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럼 논리는 그들의 로직은 이렇습니다. 이란 디아스포라 이제 해외 망명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란 문제 해법에 대해서 서구와 미국은 이란 폭격이냐 외교적 해법이냐 이 다이카노미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제3의 길을 가자. 제3의 길은 뭐냐? 레짐 체인지라는 거죠. 신정 체제만 드러내자라는 겁니다. 참수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속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명제가 뭐냐면 이란 이제 신정 체제 하메네이는 미국발 경제 제재 및 각종 봉쇄 정책보다 자국민들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민중 봉기 일어나면 그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게 이제 이란 신정 체제고 그게 아킬레스건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란 디아스포라 세력들은
그리고 이거를 또 이란 국민 자체가 또 2009년에 녹색혁명을 한 번 또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광을 지금 재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조금 조력하고 도움 주고 하면은 시민혁명으로 신정체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들여다봤어요. 내부 딱 보니까 이란 인구가 한 8,5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요 중에 3분의 2가 45세 미만이죠. 그런데 45세 이하라는 얘기는 대부분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란에 어떻게 보면 그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력 세대가 신정 체제에 가장 적대적이에요. 극혐을 해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왜 워싱턴에서 파급력이 없냐면 그 이른바 워싱턴 안보 제도권의 우려는 이겁니다. 미국이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좀 주저하는 이유가 이제 그 이라크전의 망명이 있죠. 이라크 정권을 우리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다. 미국 시민들도 뭐 레짐 체인지 얘기만 나오면 막 짜증을 내, 경기를 일으켜요. 특히 마가진영 코어는 남의 나라 뒤집었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게 기본적인 여론에 깔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디아스포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란 국민들은 뭐 시아 수니파 극단적인 이슬람 성향인 이라크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후세인이 물론 약간 악질적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더 또라이예요. 더 이상하니까 그렇게 독재로 찍어 누르면 이제 국가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후세인을 따면서 이게 난장판이 된 거지만 이란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란은 국민들은 굉장히 교육 수준 높고 세속주의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정체제 지도부가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만 걷어내도 레짐 체인지 성공할 수 있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민주국가 건설에 드는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레짐 체인지 공작이 굉장히 피지벌하다. 그러니까 최단성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핵폭과 어떻게 보면은 그 협상보다 더 좋은 안이라고 지금 디아스포라 이란 세력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우디를 가보니까 사우디 국민들의 80%가 30대 이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라가 사우디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는 그 이 수니파의 종주국답게 그 원리주의 그 무슨 와하비즘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옆에 있는 이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같은 이슬람 국가고 같은 아랍 국가인데 여기는 지금 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빈살만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게 비전 2030 뭐 이런 건데 이란도 그렇게 젊은 그렇죠. 사람들이 많다니까 45살 이하의 그 이슬람 혁명을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같은 아랍 국가,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이란은 또 아랍 국가라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두바이나 뭐 사우디나 지금 카타르나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는 세상 아주 그냥 이 변화에 맞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정 체제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불만들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